안녕하세요. 단독자TV 단독자입니다. 자, 이제 1부, 2부를 지나서 마지막 칸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3부, 마지막 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하인 한 명을 데리고 독신으로 살았다. 그러나 결혼제도에는 관심이 있었다. 근데 오늘날까지도 적용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내용들을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왜 돈이라는 게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돈이 부부의 행복 있죠, 행복. 부부의 행복을 지켜준다라고 봤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통찰력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없으면 부부가 서로 행복을 지켜줄 수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죠, 진짜. 2020년에도 맞는 말이고 16세기에까지 맞는 말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칸트의 생각은 진짜 너무 현실적이죠.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경제적인 여유가 바탕이 돼야지 서로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서로 감사함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감사함. 서로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돈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옆에 존재하니까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돈은 없는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라고 아주 낭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 온갖 갈등과 트러블이 발생하게 돼요. 이거는 제가 산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목숨을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낭만과 꿈 같은 거 다 박살납니다. 정말 슬프네요. 이런 얘기를 또 제 입으로 하니까. 어쨌든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직 솔직히 결혼을 못 한 거죠, 아직. 어쨌든 할 생각도 없어요. 어쨌든 이 부부의 행복을 지켜주고 돈이 서로 감사함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서로 싸우고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너무나 맞는 말이죠. 이처럼 돈이나 결혼에 대한 이러한 칸트의 입장이 있죠. 이러한 입장은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칸트의 가난이 있죠. 가난. 이 가난이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이러한 경제적인 여건이나 평소에 이제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성을 우선시했던 인간의 이런 선험적인 부분을 높게 평가했던 이러한 칸트의 성격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이제 일종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칸트 같은 경우에는 참 놀랍네요. 왜 놀랍냐면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바른 사람이었고 그렇게 집에서 트러블도 없었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대단하신 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뭐 칸트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뭐 이런 것들을 진짜 간접적으로 겪었던 것 같아요. 뭐 책을 많이 봤으니까 책에서 겪었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뭐 케니스베르크 주변에 뭐 이혼하는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봤다든가 뭐 바람나는 사례를 봤다든가 이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근데 칸트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맞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이런 부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에도. 그죠?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 돈 없는 것이 얼마나 역 같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역 같구나, 돈이 없다라는 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낭만이 100이면 그 낭만이 100인 게 다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 1 앞에 무너진다라는 거죠. 이 현실 1 앞에 낭만 100, 낭만이 뭐 100으로 충만해 있어도 다 박살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씁쓸하지만 냉철한 통찰이죠, 일종의. 그죠? 자, 근데 이제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합리적인 성격으로 이제 평생을 살았지만 칸트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임종을 맞이하겠죠. 그죠?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칸트는 이제 72세 이제 이쯤에 이제 강의를 그만두고 은퇴합니다. 강의 은퇴. 그래도 이제 오래 하셨죠. 교수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교수의 역할을 오래 하신 거죠. 사실상 교수의 역할은 박사학위 취득하기 전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비공식적인 교수였었던 그 시절, 시간 강사 시절 때부터 사실 칸트는 교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교수요. 무슨 뭐 정교수로 임용돼서 교수가 아니라 우리 인간성에 대해 어떤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교수였던 거죠. 그죠? 이 부분 좀 멋있는 말이네. 그죠? 어쨌든 이렇게 평생을 교수로 살아왔던 칸트는 학자로서도 살았지만 72세 강의를 본격적으로 은퇴를 합니다. 정식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기억력도 이제 많이 떨어지게 돼요. 슬픕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되겠죠. 예, 나이를 먹고 하다 보면. 예, 이러한 것들을 항상 직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담이지만. 지금 상태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지금 상태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만방자하게 굴거나 아니면은 많은 상처를 입히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 옆에 있지 않은 사람한테도 상처를 입히거나 아니면은 뭐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나중에 내가 똑같이 그러한 고통을 겪었을 때 그때 당신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당신이 만약에 장애인이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비웃고 욕하고 예,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정말 그런 인성 파탄자였다라고 칩시다. 예,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이라면 나중에 당신이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 그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면 안 되고 동정의 눈빛을 주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애초에 1도 바라면 안 돼요. 예.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접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안 살잖아, 인간은. 그죠? 인간은 또 그 와중에 또 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줬지만 나는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정말 인간은 정말 좀 역겨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네. 더 나아가면 또 이제 제 사견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예, 어쨌든 예, 이렇게 나이가 이제 들면서 기억력과 시력이 약해지고 연구 시간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제 체력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안타깝게 이 인간의 유한성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유한성. 1804년에 80세. 예. 나이 이제 80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위대한 별이 진 거죠, 한마디로. 칸트. 그죠? 칸트라는 이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인간. 그죠? 자, 칸트의 묘비에 적혀 있었던, 지금도 적혀 있는, 예, 가서 확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많이 이제 뭐, 침식작용과 풍화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글씨가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한번 가보고는 싶어요. 저도 꼭 한번. 독일의 케니스베르크. 묘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묘지에 이제 비석이라고 할 수 있죠. 칸트 묘지의 비석. 바로 실천이성 비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칸트가 얘기했던 그 한 구절. 너무나 멋있는 말인데 유명한 말입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이 구절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에 대해서 완전히 네. 생각할수록 네, 제가 이렇게 일종의 낭독을 하면서 쓰겠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놀라움과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나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거죠.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예.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 있어서 나의 내면의 놀라움이 점점 커지게 하고 두려움에 또 휩싸이게까지 만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거냐? 바로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 별이 빛나는 하늘과 첫 번째, 별이 빛나는 하늘과 그리고 두 번째, 내 마음속에 도덕 법칙이다. 이야, 진짜 막 전율이 오르는 것 같아. 이런 문장을 보면은.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별이 빛나는 저 하늘과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칸트의 그 묘비에 적혀있는 실천 이성 비판 거의 마지막 부분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칸트가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또 이제 뭐 읽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걸로 이제 아마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할 것 같고요. 뭐 계획이라는 게 또 달라지는 거니까 어쨌든 매번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